저희가 2022년도 그 팔레스타인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과 팔레스타인과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이 길에 그 평화로서 협력하는 팔레스타인과 평화로서 협력하는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그 일산에 있는 나들목 일산교회 유형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응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 일산교회 목사 유형석입니다.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29장에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7년 전에 일산 대화동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회의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윤동주 시인이나 문익환 목사님을 키워냈던 명동교회, 명동학교, 명동마을처럼 저희도 마을과 교회와 학교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초중고 대안학교인 나들목 학교와 유치원 과정인 나들목 습학교를 함께 하고 있고, 또 교회 가족들의 한 30% 정도는 고양시 대화동에서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지역사회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대안학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팔레스타인과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이렇게 관심 갖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명들을 자주 접해가지고 매우 친숙하기는 한데, 이 팔레스타인 땅 주민들이 사실 중세 십자군 시대부터 최근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등의 서방 기독교 국가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배우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도 멀고 또 사는 것도 바쁘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NGO 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성지순례, 소위 성지순례를 다녀올 여력도 없어서 현장엔 가보지도 못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인 분들에게 부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의 자랑인 YMCA가 이 문제를 위해서 앞장서 주셔서 기쁘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대한성지순례 또는 대한여행 평화순례 프로그램에 좀 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또 이게 목사님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하게 된 계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분위기는 특히 이제 개신교의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회자들의 분위기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면하기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 그 개신교에서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이슈가 민감한 건지, 왜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이걸 신학적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우리 스스로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때 더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뭐, 그것도 과거 고대 시대의 일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뭐, 이웃인데, 이 팔레스타인 분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그, 그 상황이 미국 중심의 서방 기독교 국가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한국과 소위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국 중심의 서방 기독교 국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자연스럽게 친미적인,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하지 않게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미국 중심, 그리고 서방 중심의 어떤 기독교 국가들과 친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편을 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실천적인 이유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국 교회는 뭐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병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회 정치적 약자들과 구조적인 문제에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약자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커져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부유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주류의 흐름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측면에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성서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측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종교를 정책 시오니즘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 정치적 시오니즘의 맥락이 뭐라 할까요? 약속의 땅이라든가 또는 선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도 많이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년도에는 특히 이제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저희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나들목 일산교회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목사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잘 쉽게 말씀 못 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목 일상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끔이지만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교인들이 늘 새롭고 재미있게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유대인보다는 이방인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이방인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연대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약자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브론 지역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존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자는 제안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가 두 해째인데 첫 해는 그냥 교회 차원에서 나무 뭐 몇 그루를 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둘째 해에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가정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안내를 했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 한 그루만 심었고, 어떤 가정은 식구 수대로 이제 심기로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면 교회가 단체로 나무값 내는 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각 가정이 나무 한 그루를 책임지는 게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교인들 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참한 교인들보다 동참하지 않은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쁘게 살다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교인들 가슴에 와닿는 홍보를 해드려서 올리브 나무 심기가 교회의 중요한 절기 행사로 잘 뿌리내리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이렇게 주요하게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 지역 그리고 개교회에서 교회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같이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하는 일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목사님이 나달목 일상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런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하는 일에 주요한 계기 또는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나들목 일상교회처럼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도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과 한반도가 좀 지정학적으로 그 지리적인 위치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분쟁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쟁 지역을 살고 있고 식민지 통치를 경험해 본 아픔을 함께 겪어본 사람들로서 서로 연대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좀 그 식민지 시대를 겪은 이후에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하고 풍요롭게 해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을 또 지금 현재 그 또 도움이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한 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해 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뭐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계속해서 작은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멀리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함께 만들고 그것이 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에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헤브론에 있는 수리프 지역과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한팔 올리브 평화마을 조성사업, 뭐 이런 타이틀로, 지원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나블루스에 있는 아크라바 지역과도 이번에 이제 9월에 방문해서 거기 시장과 관련 농민 기관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상의도 했는데 나블루스 아크라바 지역하고도 같이 협력 사업을 만들어갈 것으로 이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지역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 올리브트 캠페인은 고양화임세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나들목 일상교회처럼 교회나 그리고 개인, 기관, 단체들이 서로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다만 IMCA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손발을 좀 이렇게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좀 이렇게 단체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좀 어설퍼 보이게도 어설프게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단체들 보면 회장이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 차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 이런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좀 조언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단체가 간사 단체로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역량과 인력이 좀 한계가 있기도 해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좀 움직이고 뭐 뭔가 뭐 돈을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감성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서 어떻게 자라고 있고 현장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생생한 현장의 소리들을 뭔가 관심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은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그럴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뭐 당장 저희 교회만 해도 한번 오셔서 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생한 영상과 함께 좀 보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 소위 요즘에 뭐 이슈가 되었던 소위 빈곤 포르노 같은 문제들, 현장의 어떤 비참한 상황을 뭐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뭐 이런 것은 좀 아니겠지만, 생생한 현장의 소리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제 지난주에 12월 4일 날도 이제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에서 좀 초대해서 그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 구성원들과 같이 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단순히 이게 후원하신다라고만 생각하셨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팔레스타인과 한국사 시민사회가 왜 만나야 되는지, 그런 민들 간의 협력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한 한국의 순환사 속에서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사 속에서 해석되어지면서 단순하게 이게 돕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뿌리 깊은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의 팔레스타인과의 협력 또 한국 교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주시고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한번 나들먹이 일상교회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성탄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꼭 우리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에게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말씀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팔레스타인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좀 집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사님의 그 성탄 메시지를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올리브 나무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예수님이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로 팔레스타인에 심겨지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의 올리브 나무를 팔레스타인에 한 그루씩 심으시면서 더 뜻깊은 성탄절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바쁜 시간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신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특별히 더 드리면서 또 연말 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